안녕하세요. 저는 손나래 선생님입니다. 지금 콴다일로하고 세정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영동고 단대부고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괴리가 좀 있어요. 어느 날은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수강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저는 모든 교재와 모든 PPT 제 사진 다 넣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왜 보러 왔느냐라고 했더니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확인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금방 비교를 하더니 요즘엔 좀 오래 보더라고요. 그 어찌됐건 제가 모든 아이들을 만나 모든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결정적으로 영어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영어가 지위가 낮죠. 네. 수학 챙기고 국어 챙기고 과탐 챙기고 나머지 시간에 영어를 하니까요. 영어의 우선순위가 되게 낮아서 절대적 학습량이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최상위권도 단어를 꾸준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음 세 번째는 요령과 방법이에요. 센스가 부족한 겁니다. 네. 이거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모든 수업의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조목조목 보완하는 수업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 안에 상당량을 해결해 주자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영어에 그렇게 오랜 시간 못 써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부 못 해요. 이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지위를 보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의 수업의 슬로건이에요. 단어를 해결해 주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입니다. 어머님, 아무리 좋은 수업이어도요, 제 아무리 잘난 강사라도요, 우리 아이 단어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면 좋은 선생 아니에요. 단어를 해결해 주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센스 타고나기 쉽지 않아요. 센스를 타고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학습시켜주고 훈련시켜줄게. 이 저의 수업의 처방이자 목표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들으실 때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타입을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A타입, B타입, C타입. 약간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처럼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A타입은요, 3등급 이하예요. 네. 좀 적나라 해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등급 이하인데요. 어, 단어 너무 싫어하고요. 영어 너무 싫어하고요. 특히 영어뿐만 아니죠, 어머님. 공부 자체를 미루는 아이들이 있어요. A타입입니다. B타입. 수상한 2등급인데요. 어머니 이거 조금 우스운 얘기예요. 웃어주셔야 돼요. 안정적인 2등급 나오는 친구들. 네. 우리는 목표가 2등급이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영어 절대평가 1등급이에요. 근데 안정적으로 80점대 꾸준히 가져간 애들. 1등급이 나오기 쉽지 않고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점수의 갭이 있어요. 기복.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 팍 내려가고요. 난이도 쉬웠다? 떵떵거리면서 다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점수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감 가지고 있는 친구들 2등급 B타입. 네. 우리 아들인데. C. 어법이 늘 발목 잡는 친구들. 내신에서 항상 어법이 아쉬운 친구들. 시험 끝나면 엄마 어법만 다 틀렸어. 어법만 다 맞았어도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C타입입니다. 어머님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영어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먼저 타입 A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부 자체를 미루는 친구들. 영어만 약해서 어머니 조사도 바꿀 수 있어요. 영어도 약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제 수업 중에 1845라는 수업이 있어요. 1845 수업을 수강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로 단기간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강 신청해서 마감이 되었던 그런 수업이에요. 1845 수업은요, 수능 영어에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 제외하면 18번부터 45번까지의 유형별 문제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18번부터 45번까지의 유형별 스킬,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우리가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의 핵심과 골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 요즘 좋아 보이더라. 참 좋아 보여. 정말 정말 잘 돼서 난 너무 기뻐. 근데 말이야, 돈 좀 있니? 내가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제 목적이 뭐예요? 너 잘 지내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너 잘 지내서 좋고 잘 보여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첫 줄부터 너무 성심성의껏 정성스럽게 읽어요. 그게 아니고 글의 목적은 결국 너의 의도를 가르쳐주는 표현을 읽으면 된단다. I'd like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주제이자 정답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 문제 전부 다 I'd like to. 똑같아요. I'd like to.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한 바퀴는 들어야 돼요. 어머님, 제가 아니어도 돼요.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이 있거나 영어 과외쌤이 있으면요, 오늘 이 팁을 꼭 메모하시고 기억하시다가 요구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도표 실용문 편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도표 실용문도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는데요, 어머님. 1번에서 혹시 답이 나오면 출제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출제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문제 푸는 시간을 뺏는 거예요. 1번에서 답이 나와버리면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4, 3, 5, 2, 1이에요. 4번부터 시작해서 3번으로 갔다가 5번으로 내려와라. 요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보시면 23년 6월 고2 문제예요. 4번이고요. 4번이고요. 3번이고요. 답지를 보여드릴게요. 4번, 3번. 4번, 3번. 제가 나중에는요, 얘들아, 도표는 4, 3, 5, 1이야. 무관한 문장은 3번 아니면 4번이야. 5번이 답일 경우는 이 수능 역사상 없어. 얘들아, 요약문은 1번, 요약문은 1번 이렇게 가르쳐요. 사이비가 아니고요, 어머님. 이게 수능 영어의 패턴이자 어머님, 이 수능 영어의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유형에 딱 맞는 방법이자 스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5, 26, 27이 이게 도표 실용문이고요. 4번, 3번이죠. 40번에 요약문은 1번, 요약문은 1번. 어머님, 올해 수능 답지입니다. 네, 올해 수능 답지예요. 야매가 아니에요. 이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단어를 해결해 준다는 슬로건을 잘 이제 이루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어떤 어머님께서 이 수업을 수강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문자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시작이 선생님, 우리 아이 문법은 글땡 선생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왜 보내시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문법은 글땡 선생님, 독해는 손나래 선생님.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무 효과를 많이 받고, 원래는 전 계절에 겨울이면 여름, 여름이면 겨울에 원래는 수강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옆집 아이를 추천했대요. 근데 옆집 아이가 수업 듣고 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텀에 바로 등록을 하셨던 분이래요. 저희 수업에서요, 회당 500개씩 암기합니다. 네, 회당 500개씩이고요. 주 2회면은 1000개예요. 그래서 단어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맞아요, 어머님. 다 비슷비슷한 반응이세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설마 500개. 선생님, 우리 아이는 좀 세. 안 될걸? 우리 애는 50개 외우라 그러지 싫어해. 어머님. 오늘은 6회차 공강 전담입니다. 기다려보세요. 200개 손. 200개 없죠. 보세요. 250개. 250개. 거의 미니멈 수준이에요. 300개 손 들어보세요. 300개. 저 300부터 시작을 하죠. 350개. 400개. 450개. 500개. 저 500이 많죠? 550개. 600개. 650개. 그 다음 700개. 750개 있어요.
800개요. 800개. 850개 있어요. 900개 있어요. 950개도 있어요. 이렇게. 1000개 있어요? 아! 여기 안승 큰일 날 뻔했네. 1100개도 있어요? 와! 잠깐만요. 1150개? 아. 이 수업이 지금 6회차예요. 네. 6회차에서 아이들이 훈련이 돼서는 450개부터 500개에서 시작을 해서 1000개까지 증량이 돼서 지금 종강을 한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면 단어에 있어서 문제점은 비슷비슷해요. 어디 보면 어머님, 단어는 예문으로 공부해라. 단어는 책을 읽으면서 체득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대에 따라 또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또 달라요. 이게 대치권이냐 비대치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동네에서는 영어를 최소 인풋 대비 최대 아웃풋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국어 수학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영어를 예문을 보면서 어머님 우리 옛날에 했던 그 깜지를 쓰면서 그렇게 암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휘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딱 수업 2번 듣고 선생님 저 2회에 그 주 1회 2회에 1200개를 암기했는데요. 휘발된 것 같아요.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이게요, 어머님 손에다 모래를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모래를 주면 손 사이로 모래가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모래를 많이 쥐는 방법은 많이 더 주면 돼요. 단어를 휘발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훈련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량을 훅 해서 1년 동안 바짝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고3 때 단어장 가지고 다니면서 아찔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단어 라이팅을 제가 조금 잘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논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야매처럼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교주처럼 아이들이 아멘 뭐 이러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는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라는 접속 부사가 있다고 칠게요. 영어를 잘하는 건 이점이 많습니다라는 주제문이 있어요. 어머님 이거는 그냥 제가 아니어도 제 수업이 아니어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 영어를 잘하는 건 이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들어도 영화를 봐도 번역 이상의 감흥이 생겨요. 두 번째, 세계 곳곳 자유롭게 가이드 없이 여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돈도 벌 수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돈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면 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와 구체화 문장의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함축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고요. 킬러 문항이 될 때가 있어요. For example, 앞문장이 정확히 선지와 일치합니다. 네. 마찬가지 빈칸 문제도 for example, 앞문장이 빈칸이 똑같이 선지로 패러프레이즈가 돼서 나와요. 네. 기본적인 논리고요. 우리 아이들 이 기본적인 논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차별 계획을 보시면 1주부터 5주차까지 모든 유형을 어법 빼고 전부 다 다루게 되어 있고요. 이 수업의 타깃은 사실은 3등급 이하, 공부가 좀 어려운 친구들, 단어를 빨리 증량해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써놨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텍스트를 한 바퀴 더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는,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 다음 타입 B예요. 오늘 아마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이 수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2등급,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캐치하지 못한 친구들. 2개의 선지 중에 항상 오답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친구들. 그 다음 세 번째는 타 과목과의 밸런스가 필요한 친구들.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수업입니다. 어머님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해요. 근데 유튜브에 제가 쇼츠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걸 줄 때가 있거든요.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중국집을 시켰어. 배가 고파가지고 중국집을 시켰는데 분명히 넌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온 거야. 너는 어떻게 할까? 전화해서 저 짜장면 시켰는데요. 짬뽕이 왔어요. 짬뽕 갖다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배고프면 먼저 먹고 사소한 거에 분노하지 마.
사소한 거에 에너지 쓰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서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구분하지 말고 빨리 먹고 해야 할 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댓글이 달렸어요. 맵찔이면 어떡하죠? 뭐라 그러더라? 또 두 번째는 짬뽕이 500원 더 비싸면 어떡하죠? 뭐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캐치하셨어요? 제가 짬뽕 짜장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 짬뽕 짜장면은 예시일뿐이에요. 저는요, 사소한 거에 에너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논리가 부족해요. 네. 어머니 우리 아이 대화 1분만 해봐도 아시잖아요. 수행평가 첨삭해달라고 가져온 종이에 거의 초등학생 같은 문제에 써 있어요. 학교에 갔다, 지각을 했다, 기분 나빴다, 집에 돌아왔다, 낮잠 잤다. 대화를 해보면, 질문을 받아보면 이 아이의 논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독해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글이 나온 거예요. 무단횡단의 함의를 찾으래요. 근데 어머님 혹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무단횡단의 함의요? 무단횡단의 함의요? 답은 이거였어요. 무단횡단이란 단어는요, 운전자 입장일까요? 보행자 입장일까요? 운전자 입장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차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무단횡단의 무단이라는 말이 어떤 극성을 가진 것 같으세요? 운전자를 우선하는 극성을 가진 운전자 입장의 단어라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낮잠을 잤다, 기분이 나빴다, 이 논리를 가진 아이가 이 무단횡단의 함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70분 모의고사 수업을 듣게 할 목적은요,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안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안정적인 2등급을 가지고 진짜로 알고 푸는지 감으로 푸는지 찍어 맞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어머님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시간 안배고 두 번째가 논리인데요. 시간 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수업 중에 70분을 그대로 맞춰놓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려요. 듣기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리고 그날 현장 해제를 바로 하거든요. 70분에 대한 그 의문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아이들은요, 40분 45분부터 몸을 베베꿔요. 읽었던 거 또 읽고 읽었던 거 또 읽고. 어머님 40분째부터는 킬러 문항 풀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31번부터. 그러니 시간에 대한 에너지 안배, 집중력 안배가 안 되니까 40분부터 그 뒤쪽을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집에서 풀어온나 숙제로 풀어온나 하잖아요. 70분 안 맞춰요. 첫째는요, 듣기를 안 들어요. 왜? 난 강남아이니까 듣기 무조건 맞는다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학교에서 풀면 집중이 안 돼요. 풀었다, 안 풀었다, 풀었다, 안 풀었다. 집에서 풀면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그리고 쪼각쪼각 풀어요. 어머니 그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70분을 오롯이 쓰는 연습을 해서 1분부터 40분짜리가 아니라 40분부터 75분까지를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수업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업이라서 전 자부하고 있어요. 논리에 대한 이야기도 꼭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처럼 짬뽕 짜장면 구분도 못하고요, 무단횡단의 함의를 못 찾는 친구가 이 글을 읽는다고 쳐보세요, 언니. 이 글이 굉장히 길게 표현돼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카운터로 데려가서 나의 어떤 다소 간단한 그런 요청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 요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재료의 성분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피클 빼달라는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읽어보시면 고3 독해 엄청나게 길게 장황하게 써있지만 결국에는 피클 빼달라는 말, 우리 아이가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70분 모의고사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시간 안배와 논리 함양.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재도 한 번만 봐주세요. 고1 소재, 고2 소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고1, 2 소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3 소재를 보시면요, 말단 소체,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영어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거 영어로 봐야 되고요. DNA 시퀀싱 이런 걸 영어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 왜 국어 비문학에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 철학, 심리, 전자, 전기 이거 국어로 풀잖아요. 비문학. 영어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계속 키워주고 생각을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어머님 조각조각 지문을 풀어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회당 70분, 45문제 세트로 왕창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머님 조각조각 하는 수업은 아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70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제가 이 수업은 고2, 고3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2 수업의 정시, 고3 수업의 정시. 네. 그래서 70미닛이라는 수업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845라는 수업과 저스트 70미닛이라는 수업의 소재를 보시고 주차별 계획을 보시면 어머님 확실히 결이 다르거든요. 아까는 목적 유형별로 제가 알려줬다면 이번엔 논리별로 주차별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어머님께서는 이 주차별 계획만 봐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 것 같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타입 C입니다. 어법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우리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내신에서 항상 어법이 아쉬웠던 아이. 지금 아마 솔깃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신 대비 중이니까요. 지난 학기에 전교 1등 친구가 저한테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요구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 저 다른 건 다 되는데 어법이 안 돼서요. 어법 한 바퀴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 겨울 시작하기 전에 어법 개념 한 번만 훑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 말 참 좋아해요. 한 바퀴만 훑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바퀴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한 바퀴만 더 보고 하자. 한 바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법이 약하기도 하고 제가 듣기에도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제 푸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주 상당 부분이 해당이 될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우리 개념 안 들어본 친구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치권에서 개념 몇 바퀴든 공부해 보셨을 건데요. 그쵸? 공부시켜 보셨죠? 개념이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의 적용이 문제예요. 개념은 어머니 주구장창 했을걸요? 근데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바퀴고 뭐 정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수업 믿고 4번만 들어봐. 제가 그랬어요. 4번. 두 번째 수업에서 그 남학생이 어머니 무뚝뚝한 그 남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거친 느낌이래요.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영동고 기출부터 시작해서 휘문고 기출 막 이런 기출 문제 이 동네 기출 문제 있어요. 어머니 어법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유형에 밑줄 꺼져 있는 문법은 어머니 딱 8가지예요. 네. 수일치부터 시작해서 투부정사, 동명사, 가정법까지 8가지 안에서 돌고 돌아요. 선제 밑줄 꺼져 있는 부분들 A의 유징의 반대 개념은 투유즈예요. B의 투풋의 반대 개념은 푸팅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거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념만 주구장창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 개념을 공부해서 문제풀이를 충분히 시켜줘야 되는데요. 우리 어법 수업은 너무 개념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 수업은 어머님 오래 가져가는 수업이 아니에요. 4번으로 딱 끝나는 수업이고요. 2번째 되는 그 회차에서 아이들이 감을 딱 잡아요. 그리고 3번째 회차에서 4번째 회차에서 훈련하고 종강을 해요. 네, 그래서 4회로 정리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커리큘럼이라고 했을 때 저는 총 이제 3가지로 나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3등급 이하는 1845 수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70분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게 하고요. 2월 마지막 2주 애매한 주에 개강 전에 어법 수업 4번으로 정리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촘촘한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단어면 단어, 독해면 독해, 어법 문제풀이면 문제풀이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구성을 해놨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한테는 학창 시절에 귀인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머님 저도 진선여고 나왔거든요. 대치기제예요. 저 또한 제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께서 제 인생을 많이 바꿔주셨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해요. 너들 엄마 아빠 얼굴을 길게 보니 내 얼굴을 길게 보니. 선생님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4시간 내리 보잖아. 선생님 얼굴을 엄마 아빠 얼굴보다 더 오래 보는데 선생님이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귀감이 되어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후기를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후기예요. 너무 예쁘게 후기를 써주었더라고요. 선생님 점수 올랐습니다. 첫 번째 후기와 두 번째 후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머님? 아시겠죠? 여학생 후기고요. 남학생 후기입니다. 너무 귀엽죠? 어머님, 우리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학생들. 학원 오는 길에 친구랑 싸웠을 때예요. 장문의 카톡 공격. 이만큼 스크롤 계속 올려야지. 너가 그랬고 그때 그런 말 했고 그때 짜증났고 이런 말 보고 학원 들어왔을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아들들은 어때요? 아들들 학습 효과 가장 떨어질 때 언제예요? 맞아요. 학원 오는 길에 엄마한테 차 안에서 혼났을 때예요. 입 대빨 나와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전 눈치를 보고 앉혀보면서 너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제일 좋을 때는요. 기분이 좋을 때예요. 네. 기분이 좋을 때. 학원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계실 때 하하하하 한번 웃고 공부 시작했을 때 그때 학습 효과 제일 좋거든요. 오늘 저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어머님들께서 느끼셨던 그 기분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에겐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보시면 제가 모든 수업의 안내를 다 이렇게 시간표별로 넣어 놓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상담 QR코드를 넣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항상 상담은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들 너무 좋으시고 팀장님들 너무 일 잘하시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담은 선생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A타입, B타입, C타입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상담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의심점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여드리려고 QR코드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맞는 선생인지를 어머님께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QR코드 한번 찍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나래 선생님이었습니다.